이제 그만 일어서 사랑하는 친구여 밤은 벌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2년 전 오늘은 중국 우한시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날입니다. 여전히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수십만 명씩 발생하고 사망자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군다나 최근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델타 변이보다 전염력이 무려 5배나 높은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이 나와 걱정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다시 빗장을 걸어 잠그기 시작했고요. 우리 정부도 일단 남아공과 인접한 7개 나라에서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시켰는데요. 이제 좀 일상을 되찾아가나 했는데 걱정입니다. 잃어버린 2년이 3년이 되지 않도록 방역에 앞으로 더욱더 각별히 신경 써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전라남도가 12월 26일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에 주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최근 지역 15곳에 철새 도래지를 찾은 겨울 철새가 2배 넘게 늘고 있어 오염이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안 로컬푸드 매장 신축 공사를 두고 갈등이 일고 있습니다. 매장 신축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은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전남에서는 17건이 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고흥에서는 부부싸움 끝에 상대방을 숨지게 한 60대가 입건됐고 여수에서는 스쿠버 다이빙을 하던 40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FC 목포가 3부 리그 4강전에 진출해 역대 최고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번에는 준결승 진출에는 그쳤지만 다음 시즌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가뜩이나 지역 경제가 어려운데 일한 대가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면 어떨까요? 신안군에서는 로컬푸드 매장 신축 공사에 참여한 하청업체들이 자재 대금을 받지 못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송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안군 암태면에 새로 들어서는 로컬푸드 매장. 건물 골조가 거의 완성됐고 마무리 공사가 남았지만 수개월째 공사가 멈춰섰습니다. 하청업체들이 자재 대금을 받지 못해 손을 놓고 있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사 현장에서는 유치권을 행사하겠다는 문구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사가 중단되면서 하청업체는 공사비를 받을 때까지 건물에 대한 점유를 주장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돈을 못 받으면 이제 거지만 치고 너무 힘들어버리죠. 그리고 농협에서는 이제 건설회사하고 타협해라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재 대금을 받지 못해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하청업체는 모두 12곳. 체불된 금액은 무려 12억 원이 넘습니다. 건설업계에서는 일을 해놓고도 제때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시행사나 시공사, 하청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계약 구조에서 중간에 자금이 막히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공사 대금 체불 문제가 불거진 시공사는 주로 경영 상태가 부실하거나 영세한 업체들. 신안 로컬푸드 신축공사 현장의 시공사도 신안 농협에서 받은 대금을 다른 공사 현장에 돌려막다가 자금줄이 막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도 돈 같은 이런 경우 많이 겪었어요. 기존날에 돼도 돈이 안 들어오고 주위에서 이제 여쭤보니까 이 건설회사에서 뭐 국세도 안 내고 뭐 일했던 사람 지불을 안 해주니까 그럼 그쪽에서 뭐 압류도 두고 그래서 중단이 돼버렸나 봐요. 신안농협은 압류 조치가 내려질 정도로 시공사의 재정 상태가 부실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급기야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업체 선정 과정에서 시공사의 경영 상태를 미리 파악할 수 있었지만 공사비 부담만 고려해 허술하게 입찰을 띄운 겁니다. 차점자하고 5천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났다고요. 가격하고 다음 차점자가 말 그대로 매덕 차이가 나고 뭐 4억 정도 차이가 났다면은 우리가 충분히 고민할 거 아니에요. 자금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시공사 측에 연락을 취했지만 대표는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빼고 가시죠. 입장을 빼자고 저는. 입장 빼시겠다고요? 예. 신안농협은 공사가 멈춰서자 새로운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조만간 마무리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문제는 하청업체들이 여전히 공사비를 받지 못해 유치권 행사에 나섰고
시공사와 법적 다툼도 예고돼 공사 대금을 둘러싼 분쟁은 더 확산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얼마 전 FC 목포가 3부 리그 4강전에 진출해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하는 파란을 연출했습니다. 우승까지 노렸지만 아쉽게 준결승 진출에 그쳤는데요. 잠시 휴식을 갖고 난 뒤 준비를 더 철저히 해서 치열한 생존 경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고정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부 리그 30라운드 경기에서 평택을 꺾고 6년 만에 4강에 진출한 FC 목포. 첫 4강전에서 유력한 우승 후보인 경주 안수원과 무승부를 기록하며 준결승에 진출했지만 김포FC의 벽은 예상보다 높았습니다. 전반 35분에 선제골을 허용한 뒤 후반 종료 직전에 다시 한 점을 내주면서 결국 2대 0으로 패해 결승 진출이 좌절된 겁니다. 그러나 FC 목포는 상대팀보다 더 많은 공격 기회를 만들었던 만큼 경기력 측면에서 보면 결코 뒤처지지 않아 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끈기와 열정으로 똘똘 뭉친 항구도시 목포의 이른바 짠물 축구도 홈 경기에서 단 1패만 기록했을 정도로 돋보였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올해 짠물 축구라고 해서 이제 수비 엄청난 막강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또 올해 이렇게 기대 이상의 성적을 냈는데 항구도시만의 어떤 끈끈한 어떤 그런 강인한 저희 축구를 하고자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했는데 아쉽게도 그렇게 해서 올해 1년 시즌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이번 시즌 FC 목포는 15개 팀 가운데 종합성적 3위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중위권을 목표로 했지만 정규리그 13승 8무 4패, 승점 47점을 거두면서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둔 겁니다. 하지만 우수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감독진의 고민은 깊습니다. 열악한 예산으로 축구팀을 운영하다 보니 연봉 협상 과정에서 우수한 선수들이 떠나면 팀 전력에 손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우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성적표 관리도 중요해졌지만 지역 선수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일 또한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FC 목포의 다음 시즌 목표는 여전히 3부 리그에서 중위권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빠져나간 선수들만큼의 선수들을 수혈하기 위한 것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또 조금 묻혀져 있는 선수들을 발굴을 해서 다시 또 이런 도전을 해야 되는 형국입니다. 사실 올해 이렇게 기대 이상의 엄청난 성과를 냈지만 사실 내년 시즌에도 저희 여러 가지 실정을 봤을 때는 중위권을 목표로 잡고서 준비를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유스팀 연계 육성이 중요한 상황. 그러나 발전 가능성이 높은 선수들은 대부분 지역에 머물지 않고 대도시나 명문 학교로 떠나가고 있는 만큼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절실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네, 이번에는 주말에 발생한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순천과 여수동 지역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지만 인명피해는 다행히 나오지 않았는데요. 또 고흥에서는 부부싸움을 하다가 상대방을 숨지게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박정우 기자입니다. 기와집 사이로 하얀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소방관이 물을 계속 뿌리며 화재를 진압합니다. 지난 28일 10시 50분쯤 순천시 남정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고 소방서 추산 9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순천 소방서는 전기 콘센트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그 주택 후정에 있는 전기 콘센트에서 전기적 아크가 발생해서 화재가 발생한 걸로 지금 이제 추정된다고 저희. 인명피해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고흥에서는 28일 저녁 6시 50분쯤 부부싸움을 하다 상대를 숨지게 한 60대가 스스로 상처를 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모 씨를 입건했고 정확한 내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7일 오후 4시 20분쯤 여수에서 다이빙을 하던 40대가 실종됐다가 2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숨진 40대가 스쿠버 다이빙을 하기 위해 바다로 들어간 뒤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사로 그렇게 해서 아마 그냥 별다른 거 없이 정결 결골로 제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가을철 이런 뭐 여름철 때는 많이 하는데 원래가 강원도에서 많이 하죠. 다이빙 이런 걸. 지난 주말 전남에서만 17건의 화재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건조한 날씨와 부주의 때문에 크고 작은 불이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과 비닐하우스 등 화재가 이어졌으며 이번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라남도가 오는 12월 26일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인 AI 위험주의보 기간으로 발령했습니다. 최근 영화모와 순천만, 해남 고천암호와 강진 산해호 등 15개의 철새 도래지에서 겨울철새인 가창오리와 청둥오리, 큰 기러기, 흰밤 검둥오리 등 17만 3천 마리가 관찰됐습니다. 개체 수는 지난해와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2.2배, 전월 대비 5.1배 늘었는데요.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올해 H5N 원형에 감염된 원앙 등 겨울철새가 북쪽에서 제주도로 이어진 서해안 벨트로 이동하면서 해당 경로상의 농장 주변을 광범위하게 오염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과거 발생 위험도가 가장 높았던 29일부터 12월 26일까지를 위험주의보 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 기간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가축위생방역본부와 함께 농장 현장 점검을 진행하는 한편 출입 통제와 행정명령 등 이행 여부를 점검해 위반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이 금전 비위 의혹이 불거진 전남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광주지검은 최근 전남경찰청 공공안녕정보회사과 사무실의 수사관들을 보내 팀장급 경찰관 A씨의 개인 사무용 컴퓨터 등을 확보했습니다. 광주지검은 A씨의 부적절한 금전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정황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전남경찰은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A씨에 대한 내부 감찰 조사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우리나라 바다 쪽으로 넘어오던 중국 어선이 해경의 위치를 허위로 알려 붙잡혔습니다. 목포 해양경찰은 28일 오후 3시 30분쯤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72km 바다에서 이벽 정부의 위치를 허위로 통보한 134톤급 중국 어선 AO를 검거했습니다. AO는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 수역에 들어오면서 실제로 들어온 위치와 24km 벗어난 곳으로 진입했다고 허위로 통보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양항 3-2단계 부두에 추진되고 있는 자동화 항만 테스트 베드 구축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자동화 항만 테스트 베드 사업은 국내 최초로 부두 전체에 완전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는 오는 2026년까지 안벽과 이송, 야드 등 사람이 직접 하던 모든 과정에 무인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는 자동화 항만이 구축될 경우 항만 관련 산업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고 지역 경제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달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여수 만덕교차로를 지나갈 때 양방향 편도 1차로에서만 통행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 순천에서 돌산 방향으로 통행하는 차량은 둔덕 IC교차로나 돌산대교에서 우회해서 간선도로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만덕교차로 고량공사로 인한 이번 교통통제는 11월 30일 오전 7시부터 12월 1일 밤 10시까지 이어집니다. 강진 마량 횟집거리가 전라남도의 음식거리 조성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강진구는 마량 횟집거리에 상징물과 포토존을 설치하고 메인 요리와 후식 메뉴 등 상차림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또 마량면의 역사와 문화를 연계해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제공할 계획인데요. 남도 음식거리 조성 사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전라남도가 선정된 지자체에 도비 2억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